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2일 오전 11시 27분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음모론 유튜브 듣지 말고 그 시간에 카이스트 교수 이병태 선생의 말과 글을 접하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오늘의 이런 비극적 희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희극적 비극이죠.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말하자면 대변자입니다. 이분처럼 명쾌하게 그리고 배움이 있는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필요할 때,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때 말하는 분입니다. 수많은 명문이 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을 때, 즉 이준석 대표의 도움으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기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직후 한참 잘 나갈 때 느닷없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공작을 시작했을 때 이병태 교수만이 이렇게 하면은 보수가 몰락한다,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윤석열을 칠 것이다 하는 아주 예언적 글을 썼습니다. 딱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자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선지자는 한자를 쓰면 명쾌합니다.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좋다는 말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혼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창조를 시작할 수 있다는 명문을 하나 먼저 제시를 하고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련을 갖고 옹호하는 사람들의 항변은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좋다는 말이냐에 집중한다. 필자는 이 패배주의적 공포 마케팅을 지지할 수가 없다. 이재명은 정치 신인이 아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자로 그리고 재판과 야당 지도자로 모든 것이 국민들에게 노출된 인사다. 그렇게 폐악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난 3년을 보수가 말해온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인사를 이길 수 있는 후보도 낼 수 없다는 패배적인 주장이 이 항변의 본질이다. 보수가 직분해야 할 긍정 메시지가 하나도 없고 권력을 쥐어주면 저들에게 가져다 바치며 나라를 이끌 집단 지성도 전혀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그저 이재명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뿐이다. 그 형편없고 위험한 인사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자신도 없고 보수정당이 그 형편없는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아서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 정치 시계를 반세기 앞으로 돌려 군사 독재 시절의 수단으로라도 저들을 막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패배를 속으로 인정한 것이다.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 보수는 최근에 승리보다 패배에 더 익숙하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 주면은 권력 상부부터 무너져 왔다. 이거는 주로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와 정치 세력으로 나라를 맡겠다고 하면 안 된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어 왔나. 20% 특거리 지지율이 지속된 것이 언제부터인가? 미친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끼친 경제적 손실이 얼마인가? 두려움을 버릴 때 창조를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을 버릴 때 인간이 주체성을 갖고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에 지더라도 보수다운 보수를 다시 세우는 창조에 나서려면은 두려움을 버리고 썩은 것을 도려내고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이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즉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창조적 발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은 지난했다. 윤통과 국힘당이 그 회복의 결과를 지키지 않고 시대착오적이고 수구적으로 회귀한 것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 집권당이 2년 반 만에 당대표를 11번 바꾸고 비상대책위를 5번 꾸리는 그 난맥상에 박수친 사람들이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미친 짓을 한 것이다. 그의 미친 짓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한 보수는 틀딱의 시대착오적인 소수로 고립을 작초하는 것이다. 이재명을 두려워해서는 보수의 재건은 없다. 그가 그처럼 형편없고 위험한 인사라면 국민이 그렇게 인식할 것이다. 그것을 설득할 자신도 국민들에 대한 믿음도 없다면 보수의 공포 마케팅은 자신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고백에 불과하다. 다른 국민들이 바보라서 좌파에 쇠뇌되어 바보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보수는 민주주의를 포기했다고 선언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선택을 믿는 것이다. 집단지성을 믿는 제도다. 그런데 다른 시민들이 바보 같은 선택, 즉 이재명에게 투표할 것이기에 계엄의 충정을 이해한다면 보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윤석열을 빨리 버릴수록 보수의 재건의 시간은 앞당겨진다. 필자는 정서적으로 오래전에 그와 결별했다. 필자는 그가 집권 직후 화력을 당내로 집중할 때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했을 때 바이든 날리면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자유라는 개념을 자유주의적에서 냉전적 언어로 바꾸어 사용할 때도 의정 갈등의 고집을 부리며 총선 패배를 스스로 만들어갈 때도 필자는 그에 대한 의심과 비판을 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서 정신적으로 그로부터 이별을 해왔다. 필자는 그간 그 실패를 향한 질주를 자주 지적해왔다. 필자가 윤통의 어리석음만큼이나 실망한 것은 그 어리석음을 결사옹위하는 지지의 박수소리다. 필자에게 이들은 윤통과 동일하게 현실 부정의 망상 속의 군중들이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들이 공유하는 망상의 대표적 증상으로 나는 인식했다. 필자는 그 망상적 태도가 가져올 파국을 지적해왔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쏟아내는 그들의 비문명적이고 야만적 공격을 돌려받았다. 무지와 욕설을 애국으로 착각하는 태도는 윤 대통령 어리석음의 상족이다. 이병태 교수는 교수 집단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졌을 때도 용감하게 그것을 비판을 했다가 욕을 많이 먹은 분입니다. 버려야 한다. 보수가 군사독재의 국가동원체제에서 지적으로 승정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망상의 집단이 아니라면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야 가능한 것이다. 두려움을 버릴 때에야 창조를 시작할 수 있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 그 두려움의 콤플렉스를 벗어나야 한다. 자유주의와 보수가 역사의 오른편이라는 확신으로 공포 마케팅이 아닌 희망과 가치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 과거가 아닌 미래로 이야기해야 한다. 폭언이 아닌 논리로 토론해야 한다. 적대감이 아닌 존중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적대심을 정당화하려면 적과 내전 상태를 상정해야 한다. 적개심의 노예이기에 당신은
한국이 좌우내란의 상태라고 인식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당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필자가 매일 만나는 젊은 층은 좌우 대립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뿐이다. 그들은 우리 세대보다 더 많이 전 세계를 배웠고 보고 자랐다. 그들을 믿어야 한다. 그러려면 망상적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 감사합니다.